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도토리현 출신의 유미코라고 합니다. 도쿄로 올라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모키타자와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은 제 고향의 평온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도쿄의 번잡함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금은 이 분주한 일상이 제법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야키토리 가게에서 일할 때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일하는 야키토리 가게는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저녁이 되면 불빛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닭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곤 했어요. 가게 안은 항상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찼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일본인이었지만 한 명은 조금 달라 보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분명 외국인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자리 잡은 그들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그때 그 외국인이 또렷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최상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닭 날개꼬치와 맥주를 주문하면서 농담까지 던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 가게 자주 와야겠네. 닭꼬치가 진짜 맛있어. 상준이 말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용 멘트 아니에요? 제가 까칠하게 받아쳤죠. 아니야, 진짜라고. 그리고 여기 종업원도 닭꼬치만큼 매력적이어서 더 자주 올 것 같아. 상준이 윙크하며 웃었습니다. 그 당돌함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보통 일본 젊은 손님들은 이렇게 농담을 던지지 않거든요. 아저씨 같은 능청스러움이 그의 매력 포인트였어요. 그날 밤 상준의 테이블만 유독 시끌벅적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상준은 혼자 남아 천천히 맥주를 마시며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시부야에서 IT 회사 다니는데 일본어 공부한 보람이 있네. 유미코가 내 일본어 선생님 해줄래? 상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알바비는 시간당 10,000엔인데 감당할 수 있어? 제가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시간이 흘러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상주는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다음에 또 올게, 유미코. 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의 가을은 포근하면서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침 출근길에 타카시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석 달이 되어 가는데 점점 서로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본 남자들은 다들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I Love You라는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인기 있는 한일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여성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남자는 매일 연락하고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여자친구를 위해 뭐든지 하는 모습이었죠. 저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 하고 중얼거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타카시에게서 겨우 답장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도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도쿄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고향의 별빛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상준이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활짝 웃으며 안녕 유미코. 오늘도 귀엽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왔어? 친구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 필요 없어.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먹은 꼬치가 자꾸 생각나서. 상주는 맥주 한 잔과 모둠 꼬치를 주문했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봐야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상준의 테이블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왜 도쿄에 왔어? 한국에는 회사 없어.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거든. 오타쿠의 성지에 오는 게 꿈이었어. 너는? 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도토리에선 그런 거 배울 수 없으니까. 오, 멋지다. 나중에 내가 첫 번째 모델 해줄게. 근데 키가 너무 커서 옷 만들기 힘들려나? 상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타카시는 제 꿈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화가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상준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 친구 카스미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따뜻한 말차 라테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고 있었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흐릿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스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미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카스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주말 시부야에서 타카시를 봤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 확실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얼굴을 확실히 봤어. 카스미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타카시가 바쁘다고 했던 주말에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카스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죠. 카페를 나와 빗속을 걸으며 타카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역시나 바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서글펐지만 일단 가게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가게에 들어서자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일을 시작했지만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꼬치를 굽는 연기가 자욱한 가게 안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날 저녁 상준이 또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가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자 상준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이야, 오늘 비가 와서 유미코의 텐션도 같이 떨어졌나? 무슨 일 있어? 상준이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미코답지 않게 재미없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내가 안 웃으면 이 맥주도 맛없어진다고. 상준이 장난스럽게 맥주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상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상준은 자연스럽게 집까지 데려다 줄까? 비도 오는데. 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빗속을 걸으며 상준에게 타카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어요. 정말? 그런 남자랑 뭐하러 만나? 유미코 같은 애가 아깝잖아. 상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상준의 존재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타카시에게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주말에 시부야의 패션 전시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전시장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감상하며 제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언젠가는 저도 이런 자리에 제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상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지금 시부야에 있는데 너 어디야?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근처인데 만날래? 우리는 시부야 역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준은 주말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전시회 어땠어?
상준이 물었습니다. 진짜 좋았어. 나도 언젠가 내 옷을 저기에 전시하고 싶다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내 열정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나한테 맞는 옷도 만들어줘. 나 모델로 쓸래? 상준의 응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시부야의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스크램블 교차로, 화려한 네온 사인, 다양한 상점들. 도쿄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준과 함께 걸으니 평소보다 도쿄가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기 있잖아. 상준이 뭔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응? 뭔데?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문득 I love you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드라마 속 한국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상준의 모습을 대입해보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문고리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범죄가 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공포감에 떨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준이 떠올랐어요. 그는 집이 근처라고 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준아,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문은 잠갔어? 상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안에 있어. 문은 잠겼어. 주소 말해봐. 지금 당장 갈게. 괜찮을 거야. 10분 만에 상준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상준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뛰어왔나 봅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상준이 물었습니다. 응,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준은 건물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을 순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상준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오늘은 내가 같이 있어줄게. 걱정 마. 상준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좁은 원룸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준은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 이야기, 도쿄에 오게 된 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조금씩 안정이 되었죠. 그러고 보니 넌 왜 그렇게 일본어를 잘해? 유학 왔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원래 언어 천재거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독학했어. 놀랐지? 상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헐,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고? 믿기 힘든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믿어도 돼. 넌 한국어 할 줄 알아? 내가 가르쳐 줄까? 상준이 제안했습니다. 알바비 시간당 만엔이야 기억해? 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준아, 이렇게 늦게까지 고마워.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도 돼.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되는데. 상준이 물었습니다. 응, 진짜 괜찮아. 경찰도 다녀갔고
이제 무서운 생각도 안 들어. 상주는 일어서며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퇴근 시간에 가게에 들러서 집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제안이 고맙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상주는 약속대로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는 일상적이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타카시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그날 밤 상준과 집으로 걸어오면서 타카시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날 거야? 상준이 물었습니다. 글쎄, 별로 그러고 싶지 않네. 솔직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나지 마. 왜 억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단순하지만 명확한 상준의 말에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타카시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별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타카시에게서 답장이 왔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역시 그도 저와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 저녁 상준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나 오늘 타카시랑 헤어졌어. 근데 의외로 괜찮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시모키타자와의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상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날은 유독 바빠서 핸드폰을 확인할 시간도 없었어요.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에야 겨우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온 상준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일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일까?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상준의 답장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상준이 나를 좋아한다면 언제부터였을까? 내 마음은 어떻지?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상준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유미코야,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래, 어디서 만날까? 라고 답장했어요. 우리는 시모키타자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한 핑크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정해 유미코라고 중얼거렸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상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좀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어제 메시지. 깜짝 놀랐지? 상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당황했어.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상준은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남자친구 있다고 해서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포기했거든. 그런데 어제 내 메시지 보고 용기 내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낯빛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내렸어요. 상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나도. 내가 좋아.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상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창밖으로는 가을의 마지막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진짜? 이거 꿈 아니지? 상준이 물었습니다. 바보야, 꿈이면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겠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상준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제 가게에 들러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선물도 준비해 놀라게 했어요. 꽃다발, 손수건,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이거 매일 하면 힘들지 않아?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메시지? 선물? 그런 게 힘들면 연애를 왜 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건데. 상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도쿄의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에비스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상준은 제 원룸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색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이 유독 멋져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웬 꽃이야? 꽃다발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사귄 지 100일이야. 한국에서는 100일 기념해. 놀랐지? 상준이 대답했습니다. 헐, 진짜? 일본에는 그런 거 없는데. 놀라서 말했어요. 그래서 말했잖아. 한국 드라마가 진짜라고. 상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I love you 드라마를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 남자들이 정말 저렇게 낭만적일까? 믿기 힘든데. 라고 물었던 것을 상준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번화가를 걸으며 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죠.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손난로 들고 있었어?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내 체온이 높아. 겨울에는 내가 최고의 남자친구라니까. 추우면 언제든 안아줄게. 상준이 장난기 있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고향 도토리의 평화로운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에 올라올 때만 해도 이런 행복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쫓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갑자기 웃고 상준이 물었습니다. 아냐, 그냥. 지금이 진짜 행복해서.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나도. 유미코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진짜야. 상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의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도쿄 타워가 보였습니다. 붉게 빛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환하게 느껴졌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만난 우리의 인연은 야키토리 가게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 아래 상준의 어깨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초월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상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쿄의 달콤한 맛을 알게 해준 그와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미코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은 통하게 마련이고 국적을 뛰어넘는 사랑이 때로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미코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낯선 도시에서 용기를 내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